예, 저는 이번 18대 중앙종회의원 직할교구에 입후보한 동국대학교 교법사 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해인사 강원 그리고 동국대를 졸업했고요. 해군 해병대에서 군법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력으로는 해인사 법보전, 그러니까 8만 대장경에서 천일기도를 한 거를 제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좀 제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종단하고 관련돼서 제적까지 당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떠밀려서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온 길이긴 하지만 제가 이 길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종단의 퇴행을 그냥 묵과할 수만 없고, 그리고 그 퇴행의 정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한 목소리라도 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94년도 수계입니다. 수계 받자마자 해인사 스님들하고 같이 해인강원에 이제 입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계사를 올라오게 돼서 94년도 개혁의 끝물에 이제 마지막을 봤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개혁의 최대의 사실은 그 발화점이 됐던 게 서우현 총무원장의 그 정치자금 그 세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에는 그 정치적인 권승들이 직접 대선에 개입을 할 정도로 지금 정치적으로 퇴행이 됐고, 94년도만 해도 스님들 간의 폭력의 사태였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는 스님들에 의해서 제가자를 폭행하는 백두대낮의 일들이,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하는 봉사 앞에서 그렇게 자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단의 퇴행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심각하죠. 동국대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 바탕을 까는 건데, 불교 이념에서 만들어진 동국대의 이상은 불국정토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권승들의 앞에 줄을 서고, 그리고 그것에 줄 서고 그 앞에서 아부하는 것이,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곡하가세를 해서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후한무치함이 그 도를 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종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말 그대로 종단개혁, 새로운 종단개혁을 한 반 이상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시스템상, 그리고 현재 종단 분위기상 제가 금권 선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관권 선거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선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목소리를, 저와 같은 목소리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할 생각입니다. 저 처음에 그 반응 보고 너무나 고무됐습니다. 가슴이 찡할 정도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의 신상을 걱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스님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나도 공감이 있었는데 내가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반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과분한 저의 이제 지금까지 행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이런 목소리를 낸 걸로만도 반가워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조계종에 있어서의 그 선거와 투표는 사판 스님들에 대한 저는 대중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방에서 법고량을 하는 것처럼 도반들을 탁마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하고 똑같이, 저는 사판들에 대해서는 삼보정제를 얼마나 외우를 잘했는지, 그리고 포교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지에 대한 우리 대중들의 새로운 경책과, 그리고 새로운 그 당사자들의 비전 제시, 그리고 이제 소원을 세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소임자를 뽑는데 큰절에서 대중공사 없이 소임자를 어른 스님들끼리 그냥 결정해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계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했던 해문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봉선사 스님, 그 문화재 찾기 운동을 했던 그 스님의 한 재미난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요. 혼을 담은 계란은 바위를 깰 수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물방울 하나도 바위를 뚫는데 지속적이면 진짜 열정과 그리고 그에 걸맞는 힘을 갖는다면 계란으로도 충분히 바위를 꿰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종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국대에 건학위원회라는 괴상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건학위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인력들이 낭비되는지를 어느 누구도 묻고 있질 않아요. 제가 종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것에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나 그리고 불법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 건학위원회 자체를 해체시키는 첫 번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국대가 지금 어느 지경이냐면, 건학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상홀결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수들과 그리고 직원들이 다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 싫은 사람도 동원되기도 하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눈동자를 받기 위해서죠. 근데 교수님들은 학기 중인데 수업을 빼고도 가요. 대표적인 교수님이 김영현 교수와 윤재용 교수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인데 3주 이상에 걸쳐서 천리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학부생의 수업과 전공 수업인데도 어느 누구도 동국대에서 그 수업의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를 않고, 그리고 그곳의 학교의 교직원들이 출장의 형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동국대와 전혀 상관없는 상홀결사라고 하는 사설 행사에 동원이 됐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국대 이사장 스님도 가서 앉아있고 같이 동참하고 교수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국대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저를 찍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투표에 열정적인가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무원장 선거도 뒷방공사, 밀실야합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드문드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그 힘에 의해서, 지분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이 상황을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대중 공의가 거치지 않은 우리의 대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몇몇의 어른들은 우리의 어른이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표는 아니고 우리의 의원은 아닙니다.